왜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이게 정말로 공감이 되신다면 블로그를 하시고 공감이 안 되신다면 안 하셔도 무방하다. 블로그를 안 한다고 해서 중개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 분류로 나눠볼게요. 우선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블로그란. 그리고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블로그란. 그리고 세 번째, 현업. 그러니까 아직 직장인이야. 아직 중개를 하고 있지 않아. 중개를 하고 있지 않아. 이 사람들이 하는 블로그의 의미.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질문이자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세 개를 나눠서 우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담백한 경제 2%라는 블로그랜다. 그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블로그도 한지 한 6년 정도 됐어요. 근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유튜브를 한지 3차가 됐거든요. 근데 3년 차 동안 일주일에 3번 이하로 유튜브를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루틴을 제가 15,000명이 될 때까지 루틴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왔다라는 거. 2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우선은 재밌었어요. 제가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올린 유튜브를 보면서 반응이 오고, 그리고 연락이 오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 이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2년을 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사실 편집 기능도 있고, 그리고 또 찍는 것도 이렇게 얼굴을 까고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기 시크릿 멘티님들께도 얘기하지만 우리 중개사들은 희대의 관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얼굴을 깔아. 그래서 사무실 벽면에도 사진을 붙이고 블로그 정면에도 사진을 공개하고 유튜브에도 얼굴을 내밀고 얼굴을 까고 희대의 관종이 돼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꾸준히 하셔야 돼요. 자주 올리는 것보다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은데 개업공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블로그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요, 진성 손님이 많아요. 진성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네. 진짜 손님이에요. 진짜 손님. 계약 확률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왜냐? 내 블로그를, 내 유튜브를, 그러니까 내 SNS를 보고 나라는 사람을 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가 올라오면 내가 그냥 모르는 중개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중개사에게 나의 정보를 까고 공개를 해서 물건을 보도록 유도당하고 그리고 물건을 보러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블로그를 보고 오신 분들은 내가 이미 이런 정보들을 내가 사진을 걸고 정직하게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위치 안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게시를 하고 블로그를 내가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썼단 말이에요,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고객은 그 중개사에 대한 정보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물건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요새는 중개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죠.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객님들도 중개사를 본인이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나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 손님을 유치했을 때 그 손님이 진성 손님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알고 오는 사람이야. 나를 이미 알고 오는 사람이야. 나를 알고 오기 때문에 어때요? 신뢰감이 엄청나. 이미 신뢰감은 쌓였어. 그러면 계약 전환율이 어떻겠어요? 올라가죠. 네.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서 광고를 보고, 그쵸? 네이버 부동산의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서 시간을 잡고 그냥 현장에서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중개사도 눈치를 봐야 되고, 물건도 봐야 되고, 과연 그 클로징의 그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저는 고객을 반드시 사무실로 먼저 모시고 온 후에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1차적으로 중개사가 당신이 만날 중개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인지하게끔 만들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뢰감을 어느 정도는 완전히 100% 쌓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현장에 가서 물건을 봐야 되는데 그냥 현장에서 2시에 보시죠. 이렇게 하고 현장에서 바로 만나. 그러면 중개사도 고객님이세요? 서로 얼굴도 못 알아봐. 얼굴도 서로 못 알아보면서 제가 2%입니다. 네, 이러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물건을 보러 가. 그러면 나도 저기 뭐야 소개해야 돼. 물건도 소개해야 돼. 근데 내가 담백한 경제 2%야. 그리고 투데이 주인장인 거를 블로그에 투데이 주인장인 거를 알고 오셨어. 그럼 현장에서 만나도 되죠. 왜? 이미 나를 알고 오셨으니까. 그게 블로그의 힘이에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는 중개사를 이제 전문성을 파악하고 고객님들이 이렇게 중개사를 만나러 오기 때문에 블로그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신뢰감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전환율이 올라간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그냥 네이버 부동산을 단순히 보고 현장에서 보는 것과 그리고 2차적으로 사무실에도 본 다음에 현장으로 가는 것과 그리고 이미 나를 알고 오는 것과 어떤 게 계약의 전환율이 높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SNS 블로그, 특히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진성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블로그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돈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더더욱이나 블로그, 유튜브, SNS를 의외로 많이 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냥 막연하게 아무한테나 전화해서 내가 그 중개사한테 끌려다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보고 내가 중개사를 선택해. 이런 블로그를 쓴 중개사야? 믿을만 하겠네. 내가 너를 픽했어.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나의 물건을 너에게 맡길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서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금 큰 자산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매매 관련 것들 그리고 좀 뭐 다주택자 분들 이런 어쨌든 자산가 분들의 그런 연락들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진성이면서 또 사이즈도 커. 그래서 막 천에 90만 원짜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천에 90만 원짜리 블로그 올리시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는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 단가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을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천에 90만 원짜리 보러 오시는 분들은요, 그냥 네이버 부동산 봅니다. 그리고 직방 보세요. 블로그 안 봐. 근데 블로그 보는 사람들은 뭘 본다? 내가 중개사를 픽할, 내가 픽할 중개사를 고른단 말이에요. 블로그를 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물건들을 블로그에 올려주세요. 네. 그러시는 게 좋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블로그는 광고 수단이에요. 광고 수단이야. 근데 뭐야? 돈이 안 들어가. 광고 수단 돈이 안 들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전문가. 내가 욕심으로는 서울 전 지역을 다 하고 싶어. 근데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님과 상담을 할 때는 서울 전 지역, 그리고 충청도 대구 전 지역, 광주 전 지역, 부산 전 지역을 다 알아야지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는 지역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좁고 깊게. 서울 아파트 전문. 이게 뭐가 전문이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 서울 마포 아파트 매매 전문. 이렇게 좁고 깊게 가셔야 돼요. 마포에서 다 먹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먹어. 서울 아파트 전문이 어디 있어? 마포 아파트 전문. 그 마포 보러 왔다가 마포 말고 이제 신뢰감이 쌓여서 마포 말고 저쪽 저기 뭐야 서초도 보고 싶네요. 그럼 가서 데리고 가서 공동 중개하시면 되잖아요. 그 마포 아파트 매매 전문 이렇게 좁고 깊게 가셔라. 그래서 지역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블로그에서. 그래서 블로그에 우후죽순 블로깅 포스팅을 하지 마시고 내가 타겟팅한 지역에 물건을 포스팅하셔라. 막 그 서울 전 지역에 대한 뭐 여기 뭐 오늘은 뭐 그 강동구의 개발 호재, 뭐 내일은 종로구의 개발 호재, 뭐 다음 날은 뭐 강북구의 개발 호재 이런 거 블로그는 그냥 정보성 블로그지 진성 손님을 끌어들이는 블로그가 아니에요. 저희는 조회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조회수는. 저희한테는 조회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0개가 조회수가 1000개가 와도 콜 하나가 안 오면 이거는
무의미한 블로그예요. 그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한테는 조회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조회수가 딱 한 개야. 이래야. 조회수가 딱 이래야. 근데 이 사람한테 콩이 왔어.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그럼 이거는 뭐야? 성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하고 이 초보자분들이 되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구독자가 없는데 나는 조회수도 잘 안 나오는데 뭐 20명 봐가지고 무슨 누가 계약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이 20명 중에 나의 고객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물론 조회수가 높으면 그만큼 전화를 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의 정보성 블로그는 진성 손님을 끌어들이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나의 타겟팅이 되는 그 지역의 블로그의 전문가. 마포 아파트? 그러면 투데이 부동산에 전화해야지. 마포 아파트를 검색했더니 블로그에 주르륵 투데이 부동산만 나와. 그러면은 마포는 투데이가 꽉 잡고 있네. 투데이에 전화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마포에 왔어?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까지 다 보여주면 되는 거야. 어딘가에서의 전문가는 다른 곳에서의 전문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아파트를 다 알아야 돼. 그래야 대화하는 데. 하지만 손님을 땡기는 데는 우리는 지역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 돼. 서울 전 지역, 대구 전 지역, 부산 전 지역 공부는 다 해야 되지만 내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광고잖아요. 블로그는. 그러니까 블로그는 지역 전문가가 되셔서 좁고 깊게 광고하셔라.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블로그란 두 번째 지역 전문가가 되실 수 있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회수, 구독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네. 구독자가 1000만이면 뭐해? 구독자가 1000만이면 뭐해? 물건 소개 안 하면은 물건 보러 옵니까? 물건 소개를 하는 구독자가 1000만인 유튜버가 물건을 소개해야 그 물건을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진성 손님이 붙기도 붙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봐. 블로그 보고 왔어요. 뭐 유튜브 보고 왔어요. 보니까 어쩜 이렇게 검색하면 다 죄다 대표님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을 구하려면 대표님한테 찾아와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일부러 찾아왔잖아요. 해가지고 찾아온 거야.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감 쩔어 안 쩔어? 엄청 쩔죠. 전환율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블로그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스팅을 많이가 아니에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계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루틴화 하셔야 된다고, 루틴화. 알아. 다 알아. 블로그를 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게 귀찮아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한 달에 막 열정이 뿜뿜했어. 막 1월 달이라서 막 열정이 뿜뿜해가지고 한 달에 30개 포스팅을 했어. 1월 달이라서. 근데 2월 달이 되니까 막 설날도 끼고 막 휴일도 껴가지고 막 이제 좀 열정이 식었네? 그래갖고 한 2개 정도 올린 거야, 포스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 가랑비 어쩌지 이렇게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그러려면 이 루틴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셔야 돼요. 네, 그쵸. 이 루틴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언제야? 그 시간이 언제야? 그래서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뭐해? 아니면 늦게 퇴근해도 돼요. 온전히 나만의 시간. 온전히 나만의 시간. 전화도 안 와, 손님도 안 와. 그냥 내가 온전히 나에게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새벽 7시, 저녁 8시. 이런 시간. 이런 시간에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업무 시간에 포스팅 하시는 거는요, 네, 루틴을 깨먹는 일입니다. 왜? 업무 시간에는 포스팅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루틴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업무 시간에 만약에 손님이 왔어. 그럼 루틴이 깨지는 거잖아. 그날은 포스팅을 못 하는 거잖아. 그럼 루틴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이 루틴이 안 깨지는 시간에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시거나 늦게 자시거나. 근데 요것도 힘들어, 사실. 근데 저는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아침에 7시에 출근하는 날이 있어요.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네, 아침에 찍어. 근데 만약에 아침에 못 찍었어. 그러면 저녁에 8시에 찍어요. 네, 사람들 다 퇴근하고. 그렇게. 그래서 온전히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셔야 이게 루틴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2년 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분들께서는 바빠, 엄청 바빠. 소속공인중개사분들이 생각하시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은. 그냥 중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은 중개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고 직원 관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분들보다는 더욱더 스트레스가 더 강하기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는 일도 많고 루틴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정신이 정신에 혼돈이 오게 업무 시간에 블로깅을 한다. 정신에 혼돈이 와요. 예, 그러시면 안 되고 특히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셔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블로깅을 한다. 그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블로그의 성공 포인트. 그래서 광고 수단 돈 안 들어. 그쵸? 지역 전문가가 되셔야 돼. 그러면 손님이 찾아와.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 나를 이미 알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객들이 그 중개사를 이제는 선택해서 오신다고. 그럼 이미 신뢰감을 갖고 오신 분이 얼마나 계약 전환율이 높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블로그를 하셔야 된다.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마찬가지,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 근데 가장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뭐다? 블로그다. 왜? 그냥 글씨만 쓰면 되니까. 글씨만 쓰면 되니까. AI를 활용해서 블로그를 쓰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처음에는 정말로 나만의 뭘 쓰지? 그러면 정말로 내가 있는 아파트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느꼈던 장점,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한번 경험해서 그렇게 적어 보는 거예요. 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시작이 반입니다. 네.